페드 금리 인하 전면화. 어떤 자산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추락할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런던의 금거래소, 그리고 아시아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모든 것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왜 연준의 움직임 하나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까요? 정답은 바로 금리가 돈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격이 싸지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그에 따라 모든 자산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산은 2배, 5배 뛰었지만 어떤 자산은 자유낙하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법칙을 모른다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승자가 되어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연준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자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몇 년 만에 금값은 온스당 800달러대에서 거의 190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비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휘청거렸을 때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과 1년 만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력하게 성장했고 비트코인은 4,000달러에서 거의 70,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도 흐름을 탈 줄 알았던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었지만 흐름을 거스른 사람들은 가진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연준은 전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투자자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자산이 정점을 찍고 어떤 자산이 추락할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연준이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 금리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그리고 달러까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가장 중요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피해야 다가올 금융파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 역사에서 얻은 교훈,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사례, 그리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분석이 유익하다고 느끼시고 중요한 금융 전략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와 사업 방식을 바꿀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이동할 뿐입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꿀 때마다 그 돈의 흐름은 이동합니다. 흐름의 올바른 편에 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잘못된 편에 선 사람은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무엇을 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며 값싼 돈의 사이클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가? 메커니즘과 목적. 여러분은 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단순히 국민들이 대출을 더 싸게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전략이 있는 걸까요? 먼저, 연준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자본 흐름, 무역,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금리란 무엇인가요? 금리는 바로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고 기업은 확장을 꺼리며 경제는 둔화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자금 회전이 빨라지며 투자가 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성장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주된 목표는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오르거나 위기가 터지면 연준은 이 도구를 사용해 시스템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둘째, 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또는 둔화.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연준은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싸게 만듭니다. 금융위기 또는 외부 충격.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삭감합니다. 실업률 통제. 연준의 이중 책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입니다. 실업률이 오르면 기업이 쉽게 대출받아 확장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금리를 내립니다. 현재 국면에서 연준의 전면적인 금리 인하는 이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금리 사이클과 도미노 효과.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이클은 도미노 효과를 동반합니다. 국민들은 대출을 늘리고 소비를 늘립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쉬워지죠. 기업은 저렴한 자금으로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투자자는 예금이자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그 결과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주식, 금, 부동산,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갑니다.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냥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치는 이유입니다. 넷째, 잠재적 위험.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값싼 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자금이 넘쳐나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종종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연준이 방향을 바꿔 다시 금리를 올리면 거품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2008년 위기 때도 그 전에 저금리가 미국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그것이 터지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추락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명한 사람은 연준에 맞서지 않습니다. 연준이 만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혜를 입는 자산의 파도를 탈 기회임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품 위험이 있는 자산을 경계하여 사이클이 바뀔 때 갇히지 않도록 합니다. 연준은 영원히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이클에 따라 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략은 금리가 내릴 때 무엇을 살지 뿐만 아니라 금리가 다시 오를 때를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리는지 이해하셨다면 매우 중요한 다음 파트, 연준 금리 인하의 역사와 과거의 값비싼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어떤 자산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거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를 이해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금리 뉴스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기회로 보겠다는 다짐을 새기십시오. 역사적 교훈,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남긴 발자취.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진 후 연준은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6%가 넘던 금리는 단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휘청거렸고 수많은 기술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년 동안 주식시장은 회복했고 부동산은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저렴한 자금이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바로 그때부터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그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자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를 0% 가깝게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는 말처럼 용기 있게 투자한 사람은 크게 이겼습니다. 금값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미국 증시는 거의 10년간 장기 상승장에 들어섰으며 달러는 전 세계 자금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시스템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코스피와 미국 증시는 급등했고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2022년에 연준은 열기를 식히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공포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납니다. 돈이 싸지면 사람들은 대담해지고 모두가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순간이 바로 거품이 터질 준비가 된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연준이 이유 없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혼란 속에서 기회를 알아보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위기 때 워런 버핏은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공포로 인해 저평가된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유행을 따라 빚을 내어 집을 사고 투자했던 수백만 명은 시장이 반정될 때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법칙을 이해하면 파도를 탈 수 있지만 모르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전 세계의 부는 재분배됩니다. 자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주머니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 소식을 들으면 단순히 대출이자가 싸지겠네 혹은 주식이 오르겠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리는가? 누구를 구하려는 것인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대부분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 과거에서 배워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별 금리 인하의 영향, 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가 금,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파도를 맞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효과는 자금이 은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자가 낮으니 예금은 매력이 없고 사람들과 기업은 더 높은 수익처를 찾습니다. 이때 돈은 금, 주식,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로 흘러갑니다. 1. 금. 금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은 즉시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가치를 보존합니다. 저금리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로 금을 찾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릴 때마다 금값은 장기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2. 주식.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대출이 쉬워지고 기대 이익이 늘어납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가 시시해져 주식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는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성장주와 소비재 관련주가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면 주식시장의 반등은 단기에 그치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부동산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의 경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건설사들은 PF 대출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값싼 돈은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를 부추겨 거품을 만듭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4. 달러. 이로 원자재 금리가 내리면 달러는 약세를 보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는 원자재, 특히 석유, 금, 구리 같은 자원의 가격 상승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약한 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5.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저렴한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급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리와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품이 가장 쉽게 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메커니즘. 금리가 내리면 자금 조달 비용 하락,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 수익 자산으로 이동, 가격 상승. 하지만 이 상승 뒤에는 복잡한 결과가 따릅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탐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는 연준의 신호를 주시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예측합니다. 연준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라고 하면 경제가 약하다는 뜻이고, 저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라고 하면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두려움의 표현임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연준이 행동한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채 수익률, 고용 보고서, 물가 상승률 같은 조기 신호를 관찰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조짐이 보이면 미리 준비합니다. 금을 모으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현금을 줄이며 때를 기다립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파도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린다고 모든 것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즉시 혜택을 보는 자산, 천천히 오르는 자산,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은 먼저 오르고 주식은 그 뒤를 따르며 부동산은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거나 사지 마십시오.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관찰하십시오. 금이 오르면 주식의 반응을 보고 주식이 살아나면 부동산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같이 오를 때는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군중을 따르지 않고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 진짜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가짜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짜 쇠자산, 가짜 상승자산. 함정 피하기.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장기적으로 진짜 혜택을 보는 자산과 투기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오르는 가짜 상승자산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달콤한 덫에 걸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핵심입니다. 진짜 수혜자산. 금과 귀금속, 방어적 성격의 자산입니다. 경제와 화폐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죠.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해지면 투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개인들이 금을 찾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장입니다. 실적 기반의 우량주.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의 금융비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만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만 연명하고 실제 이익이 없는 좀비 기업은 사이클이 끝나면 무너집니다. 값싼 돈은 나쁜 비즈니스 모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는 아는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단기 수혜 및 가짜 상승 자산, 투기성 부동산. 금리가 낮아지면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의 토지나 갭 투자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실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에도 돈이 몰립니다. 가격은 급등하고 수익률은 엄청나 보이지만 연준이 태세를 전환하는 순간 거품은 사라집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금줄이 막히면 가장 먼저 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검증 배제하는 알트코인. 저금리 자금은 밈코인이나 기술적 기반이 없는 가상화폐로도 흘러갑니다. 10배, 100배 수익을 이야기하지만 기반이 없는 자산은 바람이 멈추면 추락합니다. 과대 포장된 기술주. 기술주는 부채를 이용해 성장하므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이 그룹은 가치가 가장 쉽게 부풀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뉴스, SNS, 카페에서 너도 나도 특정 주식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상승 파도는 꺾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들어가는 개미 투자자가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행동. 부자들은 모두가 흥분할 때 사지 않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할 때 삽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스마트머니가 금을 모으고 우량주를 담고 국채를 사는지 확인하고 따라가십시오. 투기 광풍만 보인다면 현금을 쥐고 진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팁.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를 주목하세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벌어지면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차이가 좁혀지면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뉴스가 아닌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 진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읽어야 파도가 시작될 때 올바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와 투자대가들의 전략. 지난 50년간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금융 역사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은 기회를 만들었고 현명한 자들은 군중이 깨닫기 전에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 물가 상승 시대. 연준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지만 물가는 폭등했고 달러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이때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을 몇 배로 불렸지만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교훈. 연준이 돈을 풀 때 현금을 들고 있지 마라. 1980년대 폴 볼커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의 저금리 시대는 주식과 부동산 붐을 일으켰습니다. 적절할 때 빠져나온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탐욕을 부린 사람은 망했습니다. 교훈. 연준이 돌아서면 맞서지 마라. 2000년 닷컴 버블. 저금리로 IT 주식이 폭등했지만 금리가 오르자 수천 개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기술주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현금을 지켰다가 시장이 무너질 때 우량주를 주워 담아 승리했습니다. 교훈. 인내심을 가져라. 탐욕에 이끌리지 마라. 2008년 금융위기. 연준은 금리를 0%로 내리고 돈을 찍어냈습니다. 정책을 이해한 사람들은 바닥에서 주식, 금, 채권을 쓸어 담아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교훈. 위기는 멀리 보는 자에게 기회다. 2020년 팬데믹.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돈이 풀리자 자산시장은 폭발했고 금리가 오르자 급락했습니다. 교훈. 돈 복사는 영원하지 않다. 연준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라.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시장은 두려움에서 탐욕으로 이동합니다. 그 변곡점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립자를 모든 통화 사이클은 부채 사이클로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빚을 내고 빚이 넘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금, 채권, 주식, 현금을 균형 있게 보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조지 소로스는 기다리지 않고 예측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자금이 미국을 떠나 신흥국으로 갈 것을 알고 글로벌 환율과 자산 격차에 베팅해 큰 돈을 봅니다. 교훈. 미국만 보지 말고 글로벌을 보라.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사이클을 따르고 연준에 맞서지 않겠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불을 쌓겠다는 맹세입니다. 연준의 피벗, 신호 포착하기. 시장은 연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죠. 그렇다면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또는 그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실물 경제 데이터, GDP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이런 지표가 몇 분기 연속 나타나면 연준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잡히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세요.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들은 갑자기 발표하지 않습니다. 유연성, 균형 같은 단어를 쓰며 서서히 어조를 바꿉니다.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말이 바뀌면 피벗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경기 침체의 강력한 전조입니다.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는 필연적입니다. 달러 인덱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돌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몇 주간 하락하면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재가 쏟아지는데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지면 바닥입니다. 호재가 쏟아지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꼭지입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빠릅니다.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읽겠다. 실전 전략. 금리 인하 시 행동 요령. 자,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중장기 사이클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1. 목표와 위험 성향 파악. 단기 투자자. 금리 반응이 빠른 금, 주식, 암호화폐에 집중. 장기 투자자. 우량 부동산, 채권, 배당 성장주에 집중. 2. 자산 배분. 금리가 내리면 현금 비중을 줄이세요. 현금은 쓰레기가 됩니다. 추천 포트폴리오 예시. 주식 30%, 금 20%, 채권 20%, 부동산 20%, 암호화폐 현금 10%. 3. 타이밍.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할 때, 아직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매집을 시작하세요. 언론의 기회라는 말이 도배될 때, 이때는 경계해야 합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을 시사할 때,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세요. 4. 레버리지 관리. 돈이 싸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지 마세요. 단기 투자는 언제든 팔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장기 투자는 고정금리로 묶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가 다시 오를 때 변동금리 대출자는 지옥을 봅니다. 5. 군중 심리 역이용. 모두가 무조건 번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두가 시장은 끝났다고 할 때가 새로운 파도의 시작입니다. 시장은 인내심 있는 소수에게 보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군중을 따르지 않고 계획대로 투자하겠다. 투자자별 맞춤 전략. 1. 초보 투자자. 배우고 지키기. 남들 따라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한 뒤 투자를 시작하세요. 자산의 50%는 안전자산, 금, 우량 ETF, 30%는 공부, 책, 강의, 20%만 소액 실전 투자로 감을 익히세요.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매달 월급의 일부를 우량 자산에 넣는 것이 변동성을 이기는 길입니다. 2. 중급 투자자. 자산 순환. 사이클 초기. 금과 채권, 성장주 매수. 사이클 중기. 주식 비중 확대, 부동산 일부 진입. 사이클 말기. 금리 인상 조짐. 주식 차익 실현. 현금 및 채권 비중 확대. 이 흐름을 타면 자산이 계단식으로 불어납니다. 애착을 갖지 말고 냉정하게 갈아타세요. 3. 사업가 및 자영업자. 확장의 기회. 2026, 2030년 사이클은 사업 확장의 적기입니다. 저금리로 설비 투자, 인재 영입, 마케팅을 강화하세요. 스마트한 사업가는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장기 배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합니다. 단, 관리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기가 오면 현금 흐름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2026, 2030 시나리오와 결론. 다가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반복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초기, 달러 약세와 함께 금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을 것입니다. 중기, 유동성이 풀리며 미국 및 한국의 우량 주식,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이 상승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신흥국 베트남 등 펀드도 유망합니다. 부동산, 2026년 초반보다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시점에 반등할 것입니다.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은 유동성 장세에서 폭발할 수 있지만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돈이 풀리면 시기는 부의 추월차선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벼락거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돈을 풀 때, 시장이 환호할 때, 그때가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누가 진짜 이득을 보는가? 부자들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만듭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성으로 투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인식이라는 가장 큰 자본이 생겼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영상이 연준의 게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지식을 계속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강력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운이 아니라 지혜로 부자가 되겠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